침묵하는 이란, 86세 하메네이의 종말과 한국 경제 대박 시나리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이란 소식 보신 적 있나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이란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거리의 함성은 잦아들었고 불타던 타이어 연기도 사라졌죠. 이걸 보고 많은 분이 생각합니다. 아, 이제 상황이 정리됐나 보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봉쇄입니다. 지금 이란이 조용한 첫 번째 이유, 바로 디지털 암흑입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인 인터넷 블랙아웃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속도 저하가 아닙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97%나 차단했죠. 우리가 보는 SNS 영상들이 끊긴 건 시위가 멈춰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상을 올릴 방법 자체를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 암흑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정치입니다. 이란 당국은 주요 도시에 중무장한 혁명수비대와 보안군을 배치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하고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죠. 국제 엠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이 구금되었고 사법부는 시위 참여자들에게 신에 대항한 죄라는 명목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 시위가 끝나서가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적을 폭풍전야라고 부릅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2019년 가솔린 시위 때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총칼로 억누르면 잠시 잠잠해지는 듯 보이지만 그 분노는 물밑에서 더 거대하게 응축됩니다. 이 억눌린 용수철이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 이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와 혁명수비대입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정규군보다 강한 무력과 이란 경제의 30%를 장악한 거대 조직이죠. 하메네이는 늘 믿었습니다. 혁명수비대만 있으면 내 자리는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지금 그 철옹성 같은 심장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하층부 병사들도 결국 이란의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시위대를 진압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굶주린 가족을 마주합니다. 60%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은 특권층인 군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정권이 내 가족을 굶기고 있는데 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총을 쏴야 하나? 실제로 최근 시위 현장에서는 명령 불복종과 탈영 사례가 비밀리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결 처형 카드로 이들을 겁박하고 있지만 억눌린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층부입니다. 바로 86세 하메네이의 후계 세습 문제입니다. 하메네이가 아들 모시타바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한다는 정황이 짙어지자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파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충성한 건 신정체제이지 특정 가문의 왕조가 아니다라는 반발이죠. 이들은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거대한 이권이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으로 뭉쳤던 조직이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혁명수비대가 정권을 통째로 접수할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차라리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하메네이를 압박하고 실권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정권의 결집력이 완전히 와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역사 속 모든 독재 정권은 외부의 침공보다 내부의 균열로 무너졌습니다. 하메네이가 가장 믿었던 총구가 이제 하메네이 자신을 겨눌 수도 있는 상황. 이 거대한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란 정부가 달력을 보며 가장 벌벌 떨고 있는 날 3월 20일 노루즈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새로운 날을 뜻하는 노루즈는 3000년 전통의 새해 축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란 사람들에게 노루즈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노루즈의 상징은 이제 독재의 겨울이 가고 자유의 봄이 온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노루즈 직전 수요일 밤 이란 전역은 불꽃으로 뒤덮입니다. 차르샨베 술이라 불리는 이 불꽃 축제는 모닥불을 피우며 애군을 태우는 전통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축제의 불꽃은 반정부 시위의 화염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정권 타도 구호를 외치고 정부가 금지한 폭죽과 사제 폭탄을 터뜨리며 공권력에 저항합니다. 작년에도 이 축제 기간에 수천 명이 부상당하고 수십 명이 사망할 정도로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노루즈가 시작되면 이란의 모든 학교와 직장은 약 2주간 문을 닫습니다. 전국적인 셧다운 상태에서 수백만 명의 청년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평소라면 군대가 집결을 막겠지만 명절 행사를 즐기겠다는 시민들을 모두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이 기간, 대화의 주제는 단 하나일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올해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에도 대규모 폭발은 명절과 기념일을 기점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위대의 숫자보다 명분입니다. 3000년 전통의 민족 축제를 탄압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듭니다. 억눌린 슬픔과 분노가 노르즈의 축제 열기와 만나는 그 순간 이란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먼 나라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적 축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지금 이란 거리에서 금지된 구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팔레비 국왕이여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종교 독재에 지친 MZ세대들이 50년 전 왕정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된 국가였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은 테헤란의 카페에서 팝송을 들었고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의 자유를 누렸죠.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 시절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파라다이스와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금보다 차라리 국왕이 다스리던 자유로운 그때가 낫다는 이 왕정 복고 열망이 시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정권 교체의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놓칠 리 없습니다. 트럼프가 정권 붕괴 전문가인 이유는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메네이를 대신할 새로운 얼굴을 세우는 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왕세자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이란 내부의 군부와 엘리트층은 급격히 왕정, 복고 세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반미 정권인 하메네이를 몰아내고 다시 친미 성향의 왕정이나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죠. 이란이 다시 친미 국가가 된다면 중동의 모든 질서가 재편됩니다. 제재는 풀리고 다시 미니스커트와 청바지가 거리를 가득 메울 겁니다. 그리고 이 뉴 이란의 탄생은 대한민국 정유사들에겐 50년 만에 최대 호재가 됩니다. 이란산 원유가 다시 쏟아져 들어오는 그날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의 핵심 설비는 이란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재 때문에 비싼 대체 원유를 써야 했던 우리 기업들에겐 이란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싸고 질 좋은 이란 기름이 다시 들어오면 주유소 기름값부터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국에 묶인 이란의 돈 9조 원이 풀리며 시작될 제2의 중동 특수.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직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이란은 지금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메네이 이후에 이란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